네, 삼성전자가 오늘 차세대 통신 기술이죠. 6G 연구를 위한 첫 포럼을 열었습니다. 아직 5G도 제대로 안 터지는데 벌써 6G냐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지금 각국 글로벌 기업들이 벌써부터 이 6G 기술 선점을 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산업부 김민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벌써 6G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5G부터 놓고 보면은 네. 우리나라는 이동통신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최상위권의 국가입니다. 2019년에 세계 최초로 이제 5G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요. 아직까지도 유럽은 물론 미국도 속도나 커버리지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크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5G 품질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약속한 이 5G 전국만 구축 시점도 내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내년이 돼야 진정한 5G 전국만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 5G가 아직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웬 지금 6G 얘기가 나오나? 그러니까요. 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가? 예. 이런 궁금증이 나오실 텐데요. 이게 통신 기술의 발전을 이해하면 지금 6G 연구를 하는 것이 결코 빠르지 않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1980년대에 처음 그 아날로그 방식의 무선 통신이 시작한 이후에 통신 기술은 10년을 주기로 한 세대씩 진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 5G 역시 2000년대 후반부터 준비가 시작이 됐거든요. 5G 상용화 시점이 대략 2030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6G. 6G 상용화 시점이 대략 2030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2025년부터는 이 표준화 작업이 시작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요구 조건을 정의하고 이제 규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화 과정에서 기술을 선점하고 주도권을 주려면 지금 연구를 하는 건 아주 빠른 건 아닙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6G는 기존에 나와 있는 이 통신 기술이랑은 어떤 게 다른 겁니까? 일단 스펙상으로 보면은 이 기존 5G보다 속도는 이제 50배가 빨라집니다. 이제 무선 지연 시간 역시 10분의 1로 줄어들고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5G도 충분한 속도 아닌가 생각을 하실 맞습니다, 텐데요. 사실. 예. 하지만 이제 6G가 상용화되는 2030년 부근의 모습을 좀 그려보면은 좀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쓰는 데이터의 양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2030년이면은 완전 자율주행차나 도심항공 모빌리티죠. UAM이 도로와 하늘을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 찰나의 통신 지연도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6 시대에는 이제 원격 수술도 가능해지는데 이 통신 지연 속도가 생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 이제 특히 이제 그 6G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주요 고객이 이제 사람이 아닌 기계나 사물이라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나 국가 규모에서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람 간에 방대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통신망이 되겠죠. 또 그러면 이제 네, 짧게 좀 질문을 드려보면 우리 생활에서 좀 예를 찾자면 어떤 변화를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두 통신망 5G와 6G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통신망이 최초로 AI,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통신망이라는 점입니다. 네. 현재도 이미 우리는 그 사물 인터넷 시대가 본격화했습니다. IoT 시대가 본격화했죠. 네. 그러니까 AI 스피커를 이용해서 TV를 끄거나 에어컨을 켜기도 하고 최신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이 6G 시대에는 그 사물 인터넷에서 만물 인터넷 시대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이 6G 통신이 되면은 이 5천억 개에 이르는 기기가 사람과 연결된다는 건데 이건 한번 그림을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물 인터넷 시대에는 사람이 퇴근을 하는 경우에 퇴근하면서 집 보일러를 온도를 맞추거나 네. 에어컨을 트는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네네. 이 6G 시대에는 이 자율주행차의 목적지를 집으로 설정하는 순간 이 모든 기계들이 내 퇴근을 기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도착 시간 정보를 집에다 보내면은 외부 날씨에 맞게 내가 좋아하는 온도로 설정이 되고 네. 알아서 좋아하는 음악도 맞추고 때로는 이제 요일마다 생활 패턴이 좀 다르다면 AI가 그걸 알아서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는 모든 디바이스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그런 통신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6G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고 삼성은 이 6G 분야에서 얼마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오늘 삼성 그 6G 포럼을 연 삼성 리서치의 그 승현준 사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6G를 준비할 적절한 시기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선언적인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 5G에 이어서 이 6G 통신에서도 기술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선언인 동시에 이 포럼을 열 정도로 준비가 됐다는 이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사실 이 차세대 통신 사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직접 챙기는 분야입니다. 네. 이 5G 연구를 전담하는 조직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11년에 직접 신설을 지시하기도 했는데 지난해 12월에 대통령 기업이 간담회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통신도 백신만큼 중요한 인프라로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아쉬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부적으로 2년 전부터 6G를 준비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5G 상용화가 시작된 2019년부터 6G 준비를 시작했다는 얘기죠. 예. 특히 삼성은 이 디바이스에서부터 기지국, 통신칩까지 전체적인 6G 생태계에서 수직 계열화가 가능한 전 세계에서 사실상 유일한 기업입니다. 상당한 강점이죠. 이미 지난해 국제전기연합 통신연합 총회에서 6G 비전 표준화 그룹의 의장으로 선출됐고 이번 포럼을 통해서는 6G용 주파수 확보를 위한 글로벌 연구를 직접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할 텐데 오늘 마지막으로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오늘 유튜브 제목은 우리 집 5G도 안 터지는데 6G는 세상은 6G 전쟁이구나 이렇게 잡았고요. 해시태그는 알고 보니 패권 전쟁, 6G도 삼성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6G에서도 세계 최초 타이틀을 삼성이 거머쥘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